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완승이 될 것이라는 전망 그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와의 올 시즌 첫 맨체스터 더비에서 6대3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3골차 승리, 사실은 전반전에만 4대0으로 리드하면서 전반전의 그런 흐름과 긴장감을 유지했다면 역대급 골 차이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후반전에 맨시티는 조금 느슨해졌고 맨유가 집념과 안간힘으로 따라가면서 골 차이를 좁히긴 했지만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올 시즌 합류한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 선수가 맨시티에 필요했던 9번 골잡이의 역할을 해주면서 엄청난 공격력이 나왔는데요. 특히 홀란 선수가 지금 세우고 있는 기록은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6대3이라는 이날 경기 스코어 자체도 대단했지만 이 과정 속에 홀란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 후 홈경기 3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8경기 만에 14골을 몰아치는 괴력을 발휘했는데요. 이날은 필포든까지도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고요. 또 홀란 선수가 필포든의 3골 중에 2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개인 공격 포인트가 무려 5개, 3골 2도움의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이 엄청난 경기력, 비결이 무엇인지, 맨유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상세 기록, 그리고 영국 공영방송 BBC의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레전드 해설 내용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맨체스터 시티와 맨유의 골 점유율 차이는 맨시티가 54%, 맨유가 46%인데 후반전에 맨유가 많이 따라왔고요. 또 맨시티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신속한 역습 축구를 함께 가미하면서 더욱더 위력적인 팀이 된 것입니다. 경기 전체 슈팅 숫자는 22대 12, 여기서 유효 슈팅이 10대 8이었는데 맨유가 후반전에 많은 슈팅을 시도했고 또 맨시티가 후반전에 조금은 느슨하게 경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대 득점 값은 맨시티가 3.30골 그리고 맨유가 1.67골로 한 3대2 정도가 될 수도 있는 경기였다. 4대2 정도 될 수 있었겠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전에 5대0, 6대0이 나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었고 실제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반전 4대0으로 끝났는데 우리가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는 이론의 여지없이 엘링 홀란이었어요. 포든도 3골을 넣었고 또 엄청난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홀란 선수의 문전 영향력과 파괴력 그리고 전천 공격 능력이 그야말로 대단했는데요. 3골 2개의 도움, 3차례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했고 4차례나 키패스를 연결했고 그중에 골로 연결될 수 있는 결정적인 패스가 2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골을 지배하는 남자 홀란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요. 지금 개인 기록은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스널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맨시티가 아스널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느껴질 정도의 압도적인 기록인데요. 일단 올 시즌 득점왕 홀란이 예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는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23골로 득점왕을 공동 수상했는데 지금 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14골을 넣은 홀란 선수가 압도적인 득점 1위입니다.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도 7골을 기록하면서 따라오고 있지만 2배나 가까이 많은 골을 넣고 있고요. 홀란 선수 아직 프리미어리그 30경기가 더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여부가 아니라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을 몇 골로 세울 것이냐,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의 40골 득점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분위기고요. 홀란 선수의 이런 많은 골들을 돕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케빈 더브라이너의 도움왕 수상도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8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도움 1위인데요. 팀 동료인 베르나르도 실바가 4개로 도움 2위이고요.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가 4개인데 말씀드린 대로 홀란 더브라이너 콤비가 계속해서 많은 골을 만들어내면서 역대급 득점 기록, 역대급 도움 기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기 중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맨시티의 로드리인데 이번 맨체스터 더비는 부상으로 뛰지 못했음에도 이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맨시티가 무실점 경기도 가장 많아요.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이 4차례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이 기록도 1위에 올라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 3개의 골을 내주긴 했지만 에데르송 선수는 무실점이나 선방보다도 빌드업 능력, 패스 능력이 왜 대단한지, 왜 골키퍼로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활약을 통해서 경기 지배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에데르송 선수가 심지어 맨유의 모든 선수들보다도 전반전에 많은 볼터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인상적인 기록들을 말씀드리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홈경기 3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요. 또 벌써 3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이죠. 호날두, 드로그바, 손흥민, 바디, 솔샤르, 루카크가 보유하고 있는 3회 해트트릭 기록을 8경기 만에 이뤘다. 이것도 최단 기간 이룬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맨체스터 더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맨시티 선수가 무려 1970년 12월 이후 오랜만에 나왔어요. 정말 오랜 역사 동안 맨체스터 더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맨시티 선수가 없었는데 그 주인공이 홀란 선수가 됐고요. 또 홀란 선수는 맨시티가 이날 기록한 6골 중에 5골을 혼자 기록하면서 맨체스터 더비 역사상 한 경기 한 선수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이런 홀란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무섭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이 기록 무시무시하다. 그는 언제나 골에 굶주려 있는 것 같고 매우 경쟁적이다라면서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그리고 아무리 크게 앞서고 있어도 골에 대한 의지가 강한 선수다라면서 정말 역대급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통계 기록 기반 평점을 매기는 소파스코어는 엘링 홀란 선수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줬습니다. 3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4개의 키패스, 말씀드린 대로 공격 전반에서 영향력이 높았고요. 공중전도 3차례 중에 2차례 승리했고 가로채기 1개, 그러니까 이제 공격, 연결, 수비, 전술적인 역할을 다 잘해줬다는 것인데요. 함께 헤트트릭을 기록한 필 포든도 9.6점, 그리고 2개의 도움을 기록한 케빈 더브라이너 8.3점 등 공격 라인의 활약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잭 그릴리시 선수도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이날 수리톱 공격 환상적이었고요. 미드필드 라인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와 일카이 빈도간 역시 케빈 더브라이너와 함께 환상적인 중원 패스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맨시티가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홀란 선수와 필 포든 선수가 나란히 헤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인데요. 2003년 5월 달에 아스널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에서 저메인 페넌트와 로베르 피레스가 한 경기 2인 헤트트릭을 기록했었고 2019년 10월 달에는 레스터시티와 사우스햄튼의 경기에서 레스터시티의 아요세 페레스와 제이미 바디가 한 경기 더블 헤트트릭 선수가 나온 것에 이어서 지금 3년 만에 이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 홀란 선수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포든 선수도 정말 대단했죠. 일단 잭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만 박스 안 볼 터치가 9번이 나올 정도로 활발한 돌파력과 침투 능력을 통해서 홀란 포든 콤비를 도왔고요. 포든 선수는 3개의 득점 외에 도움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많은 골 과정에 관여를 했고 6번의 슈팅 중에 4개가 유효슈팅일 정도로 날카로웠는데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패스 성공률이 95%였다. 22개의 패스 중에 한 번밖에 미스가 나지 않았다는 것, 굉장히 정밀한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날 이니에스타의 재림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선 이 경기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와포드 공격수 출신인 트로이 디니, 토트넘 선수 출신인 저메인 제나스가 출연해서 맨시티의 강점, 맨유의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트로이 디니는 홀란 선수에 대해서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마무리하는 능력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런 홀란 선수를 함께 지원했던 그릴리시와 포든의 측면 플레이가 왜 중요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일단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맨유 수비수 달롯의 경고를 유도하면서 상대를 위축시키기도 했고 계속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맨유가 경기 초반부터 내려서서 경기를 했어요. 라인을 내리고 전방 압박을 포기하고 문전을 지우는 경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깨기 위해서 중앙 지역의 수적 우위를 가져갔던 맨시티의 움직임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측면 공격수인 그릴리시가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하프스페이스 지역으로 들어오고 포든 선수가 공을 쥔 채로도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가운데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홀란 선수의 뒤쪽 2선 지역에 포든과 그릴리시가 안으로 들어와서 2명의 10번처럼 움직였다라고 디니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 2명의 선수가 맨유 선수들의 시선을 끌고 홀란 선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대인 방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귄도안이라든지 또 혹은 풀백의 칸솔로 같은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공간을 만드는 연계 패스를 진행하는데 그럴 때마다 맨유 선수들은 선수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고 시야도 놓쳤다는 거예요. 맨유 선수들은 공을 따라가기 급급한 가운데 맨시티 선수들은 계속해서 공간을 찾아 움직였고 결국에는 3자 패스 포든, 그릴리시, 베르나르도 실바 뭐 이렇게 공이 연결되다가 마무리 크로스 패스가 올라왔을 때 한순간에 뒤로 들어간 포든이 논스톱 마무리 슈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저메인 지나스는 맨유 수비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 오른쪽에서 벌려있던 포든 선수가 공을 잡고 중앙으로 패스를 하면서 가운데로 침투해서 10번 자리로 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6명의 맨유 선수들이 계속 문전 중앙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누굴 막고 교차 움직임을 대비하는 지시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리더가 맨유는 전혀 없었다. 6명이나 있었는데 한 명도 내가 얘를 맡을 때라고 지시하는 선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어진 장면을 보면 왼쪽 측면으로 패스가 전개가 되잖아요. 크로스 패스가 올라올 때 바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 조정을 해줘야 될 리더였는데 그런 역할 조정도 하지 않으면서 멀뚱히 공을 바라만 보고 있고 포든이 배우로 침투할 때는 에릭센 선수가 뒤에서 그 침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포든의 앞쪽으로 함께 움직여주면서 슈팅을 할 수 없도록 커버해줬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다. 포든이 워낙 침착하게 좋은 침투를 하면서 좋은 마무리를 하기도 했지만 맨유 수비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포든 선수가 이제 두 번째 본인의 득점을 기록할 때는 공격 가담의 의지가 대단했다라고 트로이 디니가 설명하는데요. 맨시티가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 2-3명의 선수들이 한두 번의 패스로 역습 상황을 만드는 마치 토트넘이 습격하듯이 그런 경기를 했는데요. 이 장면이 키웠다고 하면서 포든이 무려 30m를 달려 올라왔다. 역습이 전개될 때 다른 선수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함께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넣어야지 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포든이 엄청난 속도로 긴 거리를 달려와서
홀란 선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밀어넣었거든요. 가볍게 툭 밀어넣어서 받아먹은 것 같지만 수비 진영에 있다가 열심히 따라 올라오고 수비의 뒤로, 수비의 시야 바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대단했다. 이것은 월드 클래스 수준의 득점 의지였다. 포든도 엄청난 득점력과 득점 의지를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디니가 주목한 것입니다. 포든이 헤드트릭을 완성한 장면에서도 그릴리시, 홀란, 포든의 3자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릴리시가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가운데로 단독 돌파로 들어갈 때 맨유 선수들이 그릴리시를 전혀 막지 못했죠. 그릴리시의 돌파 클래스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하면서 그릴리시가 이렇게 공을 달고 올라가서 홀란에게 패스를 했죠. 그 다음에 홀란 선수는 배후로 들어가는 포든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포든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은 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가볍게 마무리했는데 이 장면도 그릴리시의 돌파, 홀란의 패스, 포든의 침투 모두 맨유 선수들이 가만히 서서 대응도 못했다. 맨유는 2번의 터치만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땡큐 베리 머치한 상황이었다. 그릴리시와 포든의 플레이도 언빌리버블 했다라면서 이날 맨시티가 6골이나 넣을 수 있었던 것은 홀란의 득점력 자체도 대단했지만 그릴리시와 포든의 경기력도 대단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물론 홀란 선수의 기록은 어마어마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8경기 만에 프리미어리그 3호 헤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고 압도적으로 빠른 기록입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시점에 3번의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마이클 오원이었는데요. 48경기 만에 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40경기를 앞당겼어요. 그 이후 3위 기록이 59경기 만에 3번의 헤트트릭을 기록한 반 니스텔루이, 64경기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한 토레스, 65경기 만에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앤디 콜인데 홀란 선수의 기록은 어느 누구도 다시는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테나우 감독도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선수들을 지켜줄 수 없었죠. 선수들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매우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특히 선수들 스스로 믿음이 없는 부분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팀을 믿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경기를 했다. 이런 것이죠. 몇 주 전에는 선수들이 자신감이 넘쳤고 연승을 하기도 했었고 정신력도 좋았는데 맨시티와의 경기는 시작부터 그러지 못했다. 시작부터 자신감을 잃고 시작했다. 우리의 지금까지 좋은 분위기가 사라졌고 공을 맨시티 선수들에게 쉽게 내주면서 게다가 좋지 않은 결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점유율도 뺏기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오늘 너무나 최악의 경기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맨시티 같은 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아스날을 잡기도 했고 리버풀을 잡기도 하면서 상대 팀들을 일깨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경기를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내일 있을 훈련을 통해서 맨시티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좀 찾겠다라고 했고 이날 경기 호날두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빠진 것은 물론이고 후반전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미 크게 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호날두의 커리어를 존중해서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호날두에게 굴욕감을 함께 맛보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날두의 결장 이유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맨유의 문제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홀란 선수의 헤트트릭 과정은 어땠는지는 저메인 지나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홀란 선수는 원래 세계 최고의 공격수이기도 하지만 펩 과르디올라가 세계 최고의 감독이기 때문에 혼란까지도 발전시킬 수 있고 혼란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무서운 부분이다. 이미 잘하는 혼란이 더 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 장면 보시면 맨유가 내려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어요. 이 장면은 네이선 아케가 공을 끌고 들어와서 오른쪽 전방으로 길게 공을 전개할 때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맨시티가 쉽게 상대 파이널 서드 지역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인데 아케와 함께 센터백 파트너로 뛰었던 아칸지 선수도 이날 다른 장면에서 소개가 되지만 단독 돌파로 공격 지역까지 공을 끌고 빌드업 하는데 맨유 선수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전방 압박이 실종된 경기를 했어요. 저메인 지나스는 맨유가 전방 압박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더욱더 압박을 해줘야 됐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방 압박도 하지 않으면서 수비 지역에서도 수적 열세를 맞이하면서 전방에 선수는 있는데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 통과만 되고 수비를 못한 거죠. 내려설 거면 아예 전부 다 내려섰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을 한 번에 넘겨주니까 측면에 풀백 말라시아만 있는 상태에서 더브라이너와 포든 두 명이 배치하게 되잖아요. 이러면 완전히 수적 열세의 상황에 처하게 되고 사실 여기서 골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맨시티 선수들의 공격 패스가 조금 부족했고 맨유 선수들이 문전에서 숫자를 많이 가져가면서 공을 6탄방어로 처리했기 때문에 실점하지 않은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허술한 압박으로 인해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그릴리시가 계속해서 좋은 돌파를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맨유 선수들이 전방에서 이제 수비 대응을 짜면서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어요. 맨시티 선수들과 1대1로 붙었는데 거리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릴리시가 공을 받았을 때는 달롯 선수가 다가가서 압박해준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서면서 대인 수비를 하지 않았고 달롯이 이 장면에서 그릴리시를 막아줘야 됐고 놓쳐서는 안 됐고 뒷공간을 내주지 말았어야 됐다고 지나스가 지적을 합니다. 근데 달롯은 막기 위해 달라붙은 게 아니라 그냥 뒤로 수비 전환을 하게 돼요. 공간을 멀찍이 뛰어두고 전환을 하니까 그릴리시가 가운데로 치고 들어와서
더브라이너에게 패스하고 더브라이너는 배우로 치고 들어가는 혼란 선수를 향해서 감아서 스루 패스를 보내게 올리게 되거든요. 이 스루 패스를 혼란이 바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쉽게 패스가 통과되는 게 경기 내내 있었고 맨유의 플레이가 우려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물론 더브라이너의 패스도 대단했지만 달롯이 이 장면에서 혼란의 앞쪽을 커버해줬어야 됐다. 그릴리시를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혼란이라도 잘 커버해줬어야 되는데 혼란이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 감아 들어오는 패스를 혼란이 자유롭게 마무리하는 것을 그냥 멀뚱히 바라보면서 실점한 것이죠. 바란을 돕기 위한 달롯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 수비 파트너십이 경기 내내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더브라이너가 중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균도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더브라이너가 이 파란색 원 부분을 보시면은 전혀 주변에 선수가 없는 채로 공을 받게 되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맨시티를 상대로 이렇게 공간을 내줘서 안 된다라고 지나서 지적을 하는데요. 더브라이너가 공을 받아서 그릴리시에게 공을 넘겨주고 또 그릴리시는 다시 더브라이너에 공을 내주고 교체로 들어온 레프트백 고메스 선수가 더브라이너의 스루 패스를 받는 그 뒷공간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이날 교체로 들어온 고메스 선수도 레프트백으로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참 뒤에 있다가 공격 선수들이 공을 주고받는 상황 속에 맨유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시야 뒤쪽으로 돌아 들어오면서 3자의 움직임을 가져갔고 그 움직임에 맞춰서 더브라이너가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도록 스루 패스를 고메스에게 내줬고 고메스가 빠르게 날카로운 컷백을 올려서 혼란이 노스업 슈팅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고메스의 열망과 의지, 대단한 오버래핑 능력을 보여줬고 또 혼란은 절대적인 득점 기계였다라면서 이 골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수비도 맨시티가 더 잘했습니다. 전방 압박이 너무나 좋았던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말라시아 선수가 맥토미니에게 패스해서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맨시티 선수 5명이 에워싸고 있어요. 이때 베르나르도 실바가 가장 적극적으로 공을 뺏기 위해 달려들 때 맥토미니에게 공을 달라고 소리치거나 공을 받기 위해 움직여준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달롯이 올라와서 공을 받아주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맥토미니는 줄 곳이 없었고 전방으로 패스를 하려다가 그릴리시에게 공을 뺏겼고 그릴리시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갔어요. 결국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 돌파를 차단하긴 했지만 맨유 선수들은 동료를 지원하고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레시포드라는 빠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지만 레시포드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공을 받았을 때 뒷걸음질 치고 앞으로 달려가지 못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후방에서 레시포드에게 패스가 들어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밀어줬을 때 공을 받고 앞에 있는 산초와 연결을 하거나 옆에 있는 에릭센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내려와서 공을 받고 백패스를 합니다. 저메인 지나스는 이 장면이 맨유가 경기 내내 보인 최악의 플레이라면서 도전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레시포드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하나이니 공 잡고 돌아서서 빠르게 습격을 해야 되는데 백패스를 했고 그 백패스를 할 이유는 공을 잃어버릴까봐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심지어 그 백패스도 포든에게 뺏기면서 포든이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는데 말라시아가 파울로 끊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토록 총체적 난국이었던 맨유를 상대로 맨시티는 축구의 교과서,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넘어서 최고의 플레이의 교본과 같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맨시티가 올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전관왕의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압도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에를링 홀란 선수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천재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경기 하루 전에 훈련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경기에 실제로 나타난다,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면서 천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홀란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다. 내가 가르친 게 없다. 그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독일에서도 이런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 잘한 게 아니라 원래 대단한 선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또 덕담을 나누고 있는 이런 엄청난 최고의 감독과 최고의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맨시티가 더욱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음 경기는 혼란을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6일 목요일 새벽 4시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오랜만에 혼란 선수가 휴식을 취하고 빡빡한 일정 속에 체력 안배를 할 것 같고요. 10월 8일 토요일 밤 11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4번째 해트트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몰리는 정말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10월 안에 프리미어리그 20호 골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기세고요. 맨시티에 참패를 당한 맨유는 오모니아와 유로파리그 경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훨씬 약체이기 때문에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 또 에버튼과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3시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30주년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한 시즌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